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탄력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탄력성 기본적인 개념을 배워봤고 마트에서 하는 할인 행사 같은 거나 편의점의 원 플러스 원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거나 아니면 가격 인상을 하는 게 탄력성에 의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왜 그런지 언제 그렇게 하는지까지는 안 살펴봤죠. 오늘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경제 주체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인하 똑같은 물건 가격을 낮추는 거, 가격을 하락시키는 할인하는 세일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물건임에도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모두 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겠죠. 그런 게 오늘 배울 탄력성에 따라서 탄력성이 높을 땐 어떻게 하고 탄력성이 낮을 땐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오늘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일단 그래프를 복습하고 가볼게요. 수요 곡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수요 곡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한 점을 지나는 곡선은 기울기에 따라서 탄력성이 바뀐다라고 했죠. 이 주어진 가격에서 똑같은 가격 수준에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 가격이 이만큼 비율로 변화를 했을 때 지금의 이 수요 곡선에서는 수요량이 이만큼의 비율로 변화를 하겠죠. 네, 그거보다 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바뀐다면 아까까지는 여기서 이만큼까지밖에 바뀌지 않았던 수요량이 똑같은 양에서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탄력적이고 반대로 똑같은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면 똑같은 가격이 변화했을 때 이만큼밖에 수요량의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같은 비율로 가격이 변화를 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 이만큼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팔라질수록 변화율이 적기 때문에 탄력성이 작아진다까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공급도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오늘은 탄력성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를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밴드에 학습지를 올려놨는데 혹시 어제 미리 올려놨는데 미리 보거나 한 친구들 있나요? 여기 그래프가 나온다고 절대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1쪽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뭐 ED라고 나오고 ES라고 나올 텐데 이 전혀 어려운 기호가 아닙니다. 탄력성을 그냥 E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뭐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혹시 궁금할까봐 탄력성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도 영어를 외우지 못해서 뭐라고 읽어야 되지? 요렇게 씁니다. 탄력성 용어로 요거기 때문에 경찰이 결국 외국 학문을 우리가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요 앞자리 2를 따서 탄력성의 약자는 대문자 2를 쓰는 거고요. 거기서 이렇게 탄력성을 2라고 쓰고 여기서 소문자 D를 붙여준 거는 요거는 수요의 D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D라고 쓰고 반대로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ES라고 쓰게 됩니다. 이런 약자로 작성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까지 보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식 기억나나요? 이걸 좀 위로 올리고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면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 사고자 하는 양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수요 법칙에 따라 둘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을 각각 씌워줘야 된다고 했어요. 뭐 가격이 1% 증가할 때 수요량은 비싸지니까 감소를 이렇게 할 테니까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가격 변화율이랑 수요량 변화율 중에 이 분모 분자니까 어떤 게 더 큰지에 따라서 1보다 크고 작음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탄력성을 총 5개로 구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변동해도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 상품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여기 밑에 그려볼게요.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변화해도 수요량은 요 빨간 점으로 일정한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교복을 모두 다 한 벌만 산다고 합시다. 그럼 교복이 가격이 어떻게 변하던 학교를 입학하면 한 벌을 사야겠죠. 이건 좀 2벌, 3벌 살 수 있으니까 예시가 안 될 것 같고 뭐 현실에서 그렇게 딱히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던 수요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을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고요. 탄력성이 0이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작은 게 아니라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0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두 번째는 단위 탄력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 탄력적은 이 가격 변동률이랑 수요량 변동률이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둘이 같을 때를 바로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분자랑 분모가 같으니까 결국 얘네 둘이 같으면 얘는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 탄력적은 탄력성이 1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써볼게요. 가격 변화율이 결국 수요량 변화율과 같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만원짜리 물건이 있었는데 1% 상승을 해서 101만원이 됐어요. 1% 상승을 했죠. 근데 수요량은 100개에서 똑같이 1%가 감소해서 99개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둘 다 1% 똑같이 움직이게 된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가격 변동률과 수요량 변동률이 똑같을 때를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 그래프는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직각쌍곡선이라고 혹시 수학 시간에 배웠나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좀 삐뚤빼뚤 그려도 어떤 곡선인지 대충 알겠죠? 그래서 직각 쌍곡선의 여기가 일사분면인가요? 일사분면. 뭐 요거는 기억할 필요는 꼭 없어요. 그냥 혹시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0에 가지는 않고 이것들이 0에 수렴하는 무한대에 수렴한다고 해야겠네요. 이쪽으로 쭉 무한대로 수렴하는 그런 이렇게 둥그런 호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각쌍곡선 뭔지 알죠, 여러분? 선생님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 X축이랑 Y축, 세로축, 가로축에는 접하지 않지만 점점점 가까워지는 무한대로 갈수록 그런 곡선을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분이 증명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봤을 때 항상 이 가격에서 이 가격이 변하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항상 같은 그런 곡선이래요.
여기서 뭐 이만큼 변하면 이만큼이 항상 이 변화율이 똑같아서 탄력성이 1이 나오는 그런 곡선입니다. 그냥 이 모양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 변화하는 크기는 다른데 왜 둘이 똑같은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첫 번째 부분에서랑 두 번째 부분에서 이 가격과 수요량이 변하는 양이 다르죠. 근데 똑같은 이유는 기준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가격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이만큼 변해도 비율이 작고, 여기서는 가격이 되게 작기 때문에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변하는 비율이 크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1이 나오는 곡선이에요. 근데 이해 안 되면 그냥 이 모양만 알면 됩니다. 이런 직각삼곡선의 모양으로 단위 탄력적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적인 거는 완전 탄력적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한대예요. 무한대. 탄력성이 무한대인데요. 얘는 조금 예외적인데,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수평한 밑에랑 수평한 평평한 그런 수요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조금 이해하다 보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얘가 가격이 조금만 미세하게 변해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그런 직선이다, 그런 수요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곡선이, 다른 수요 곡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우하향할 때 이게 점점점 완만해질수록, 다시 점점점 완만해질수록, 이렇게 완만해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점점점점 탄력성이, 여기서 탄력성이 점점점 커지는 거 맞죠? 이렇게 가격이 조금만 변화해도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 그런 곡선으로 점점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탄력성이 커지다가 결국에는 너무 커져서 이렇게 수평이 되어 버리면, 이 가격이 미세하게, 이게 뭐 극한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극한 배우나요? 가격이 미세하게 변화해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증가 감소하는 그런 곡선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가격이 미세하게 변동해도 수요량은 크게 변동하는 완전 탄력적인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것들, 요 비탄력적인 그래프는 위치에 따라서 항상 다르게 그려지기 때문에 뭐 일정한 모양은 없고요. 우리가 한 점으로 갔을 때는 기울기에 따라서 그 한 점을 통과할 때는 탄력성이 크고 작음을 계산할 수 있었죠. 일단 비탄력적이란 거는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가격 변동률보다 수요량 변동률이 작은 경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 여기로 와볼까요? 가격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만큼 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가 증가를 했죠. 근데 수요량은 1%만 감소를 했어요. 이런 경우 가격 변화만큼 수요량이 변하지 않을 때 이걸 비탄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탄력적인 거는 1보다 큰 경우를 말해요. 1보다 크다가 완전 커져서 무한대가 되면 완전 탄력적인 거고, 1보다 그냥 크다라고 할 때는 탄력적인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격 변화하는 비율보다 수요량이 변화하는 비율이 더 클 때를 탄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10%가 증가한다. 근데 수요량이 100개에서 80개로 20%가 감소한다 라고 하면 10보다 20 훨씬 크게 감소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탄력적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이 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훨씬 크게 변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었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똑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그래프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공급도 첫 번째 완전 비탄력적은 탄력성이 빵일 때
그럼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공급도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공급량은 여기서 일정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탄력적 경우는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똑같습니다. 수요랑. 그리고 단위 탄력적도 탄력성이 1일 때 가격 변동률과 공급량 변동률이 같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처럼 저런 둥그런 모양이 아니라 되게 간단해요. 공급 곡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이런 직선입니다.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이걸 바로 단위 탄력적 공급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위에 있거나 밑에 있으면 탄력성이 1이 아니게 되는데 그게 어떤지는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위 탄력적인 모양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유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항상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요 항상 가격 변화율이랑 이렇게 변하는 거랑 여기서 뭐 이렇게 변하는 이 비율이랑 항상 같아요. 뭐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친구들은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 안 되면 모양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뭐 증명하라 이런 문제 경제에서 절대 안 나와요. 그냥 모양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항상 어느 점에서든 변동할 때 이 변화하는 비율이 같기 때문에 면점을 통과하는 직선일 때 공급은 단위 탄력적이고요. 그리고 탄력적인 그래프는 당연히 가격 변동률이 공급량 변동률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가격보다 공급량이 더 크게 변동을 할 때겠죠. 그리고 완전 탄력적도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가격이 미세하게 변해도 공급량이 크게 변동하는, 얘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될 때, 네,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판매 수입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왜 할인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가격 인하와 인상을 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각각 물건의 탄력성이 큰지 작은지를 따져서 그런 가격 차별 정책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일단 판매 수입이란 무엇이냐? 판매 수입은 가격에서 판매량을 곱한 거예요. 판매 수입, 물건을 팔아서 받는 돈이겠죠. 그래서 이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1,000원짜리, 1,000원에 거래되는 가격이 1,000원인 샤프를 10개 팔았다. 판매를 10개 했어요. 1,000원짜리 10개. 그러면 판매 수입은 당연히 1,000원 곱하기 10개 10,00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판매 수입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판매 수입은 물건을 팔아서 가져온 돈이고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이걸 알고 있으면 좀 간단한 경우가 많은데요. 수학적인 거니까 그냥 듣고 넘기세요. 판매 수입 변화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가격 변화율에서 판매량 변화율을 더했을 때 판매 수입 변화율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1% 상승을 했고 판매량이 그때 1%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판매 수입 변화율은 0이 돼요. 아니면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판매량 변화율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판매 수입 변화율이 마이너스 1%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두 개를 더한 것만큼 이거는 절대값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호를 붙여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번 더. 가격이 예를 들어 뭐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10%가 증가했다. 그럼 판매량이 100개에서 80개로 20%가 하락했다.
그럼 판매 수입은 가격보다 판매량이 훨씬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감소하는 겁니다. 버는 돈은 감소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문제 풀 때 그냥 간단한 거지 수학적인 거이기 때문에 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탄력적인 경우, 단위 탄력적인 경우, 비탄력적인 경우, 완전 탄력적인 경우까지만 보고 오늘 수업 종료해 볼게요. 첫 번째,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을 하면 이런 계산은 대부분 수요에서밖에 안 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이런 판매 수입 계산은 안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사는 수요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산은 수요 곡선에서만 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수능이라든지 뭐 지필평가 같은 데서 이런 탄력성의 계산, 판매 수입의 계산은 수요 측면에서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력적인 경우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일단 채워보면서 시작할게요. 그럼 수요량 변화율이랑 가격 변화율이 있을 때 뭐가 더 큰 거예요?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큰 거를 말을 하죠. 그래서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이 반응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를 보면 P1에서 P2로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합시다. 그럼 가격은 요만큼 반밖에 줄어들지 않았는데 수요량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경우 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P1일 때 총 수입은 어떨까요? P1일 때 가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수요량은 이 원점부터 여기까지가 수요량일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요 부분만큼, 요 노란색 부분만큼이 총 수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 수입이라고 썼는데 판매 수입인 거예요. 판매 수입이 되겠죠. 판매 수입이 A에서 B만큼 이 물건을 판 기업이 돈을 받을 겁니다. 근데 가격을 P2로 낮췄다. P1에서 가격을 하락시켰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이제 가격은 이만큼이 될 거고 판매량은 이렇게 수요량은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새로운 노란색 네모만큼이 판매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판매 수입은 B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근데 딱 보기에 A 부분이 커요? C 부분이 커요? C가 훨씬 커 보이죠? 그래서 탄력적인 경우에는 판매 수입이 가격을 낮추기 전보다 가격을 낮춘 후가 더 큽니다.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가격을 낮췄을 때 수요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버는 돈이 당연히 증가를 하는 거예요. 가격 하락폭보다 수요량 증가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판매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률이 판매량 증가율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가격이 상승할 땐 반대겠죠. P2에서 P1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요 BC에서 A, B로 다시 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력적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상승시켰을 때는 판매 수입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훨씬 커요. 가격이니까 자금이라고 써볼게요. 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했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거 이해됐으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단위 탄력적은 이건 그래프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프로는 선생님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할지 모릅니다. 수학적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긴 단위 탄력적 그래프가 있을 때는 증명을 해봐야겠지만 요 가격이 이 지점과 수요량이 요 지점일 때 요 네모칸의 크기와 요 네모칸의 크기와 요 네모칸의 크기가 항상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을 곱했을 때 어느 점에서도 판매 수입은 변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수요량 변화율이랑 가격 변화율이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 수입 변화율은 0이고요.
그래서 단위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금액, 일정 금액 똑같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진 만큼 내가 항상 한 달에 이 물건에 10만 원을 쓴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도 나는 10만 원을 쓰고 이 수요량만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단위 탄력적 그래프가 되고요. 좀 어려웠나요? 네,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기 때문에 판매 수입의 변동이 없고 변화율이 빵이기 때문에 항상 판매 수입이 일정한, 그러니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같은 돈을 쓰는, 가격이 어떻게 변해도 같은 금액의 돈을 지불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수요량은 계속 변하겠지만 금액과 수요량을 곱한,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판매 수입은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탄력적 그래프는 좀 가파르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P1일 때는 여기 A부터 B까지가 또 총수입, 판매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그리고 P2일 때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새로운 요 네모만큼 B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비탄력적인 그래프에서 이게 이렇게 가파르다라고 하면은 A가 커 보여요, C가 커 보여요, 넓이가? A가 커 보이죠? 그래서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비탄력적인 그 상품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췄을 때 여기 가격 하락이에요. 지금 가격 하락, 여기가 가격 상승 했을 경우입니다. 얘네 두 개 다. 그래서 판매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린 것보다 판매량 증가가 더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만 내렸지 이 더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손해잖아요. 네, 그럴 때 판매 수입이 감소를 하고요. 반대로 가격을 올렸을 때는 판매 수입이 증가를 합니다. 이 반대의 경우니까 이때는 가격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비슷한 수량을 살 때는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률이 판매량 감소율보다 큽니다. 네, 가격이 판매량 감소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오르기 때문에 판매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마지막 완전 비탄력적인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완전 비탄력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수직으로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럴 때는 판매 수입이 가격 하락할 때는 어떨까요? 가격이 P1이라고 쳐요. 그럼 판매 수입은 이만큼일 거고, 만약에 가격을 낮춰요. P2로. 그러면 이렇게 판매 수입이 당연히 이 분홍색만큼으로 감소를 하겠죠. 가격 올렸을 때는 수요량이 변하지 않고 가격만 쭉 감소를 하기 때문에 판매 수입이 감소하고, 그리고 이때는 일정 수량을 구매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수요량 변화율은 0입니다. 수요량은 여기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이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는 만큼 이 P1에서 P2로 변하는 비율만큼 이 판매 수입 요 네모의 크기들도 판매 수입의 크기들도 똑같은 비율로 변화를 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P3로 상승을 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만큼이 더 추가로 판매 수입이 되겠죠. 판매 수입이 증가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종료할게요. 안녕.